이번 시간은 LCP 디지즈에 대해서 양희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정형외과 4년차 양희진입니다. 저는 LCP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P병은 특별한 기저력이 없는 환아가 연소기에 생기는 대퇴골두의 무혈상 괴사를 의미합니다. 소아에서의 LCP의 경우에는 성인에서의 LVM과는 달리 리모델링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다양한 변형을 남기면서 치유가 되고, 따라서 LCP병의 치료의 목적은 잔존 변형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LCP라는 질병의 특성상 질병의 경과와 예후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사선 소견을 확인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터미널러지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질병의 경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스테이지로 분류하였고, 예후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분류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시간 순서에 따라 왈덴스트롬은 Initial Fragmentation, Reossification, 그리고 Residual Stage로 분류하였으며, 정형외과 의사라면 방사선 소견을 보고 각각의 스테이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LCP의 이니셜 스테이지는 특징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컨드럴 프랙처로 인해서 확인되는 크레센트 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컨드럴 프랙처의 스테이지의 범위가 예후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설터 톰슨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상기 분류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래그멘테이션 스테이지로 다음에 엑스레이와 같이 조각조각되어 있는 피머 헤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LCP 디지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나 분절하기가 없이 다음 경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리오시피케이션 스테이지고, 말 그대로 프래그멘테이션 위에 새로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리모델링이 끝난 레지디얼 스테이지고, 이 경우에는 콕스와 마그나, 브레바, 플래너와 같이 다양한 변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머 헤드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의 헤드의 모양이 예후에 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툴버그는 헤드의 스페리시티와 콩그런시를 중심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영상 소견을 갖고 한 하나의 LCP 디지즈의 그런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 남자 하나로 페인과 ROM 리미테이션을 주소로 내어놨으며 핑거 헤드의 크레센트 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니셜 스테이지에 해당합니다. 다음 7세 경에는 프래그멘테이션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리오시피케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레지듀얼 스테이지의 모습으로 콕사 마그나 그레바와 같이 잔존 변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LCP 디지즈의 MRI 소견으로 골 간단의 낭프 형성을 동반한 골두 엑스레이와 MRI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혈성 괴사 골두 전체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세 번째 MRI는 레지듀얼 스테이지로 변형된 골두와 함께 대퇴골두 외측부 골간단의 폐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CP 디지즈의 예후와 관련된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링은 힙의 웨이트 베어링 포션과 연관성이 있는 라테랄 필라의 하이트가 어느 정도 감소되어 있는지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라테랄 필라의 하이트가 반대쪽 정상에 비해서 50% 이상으로 남아있으면 B, 그 이하로 남아있으면 C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니셜 스테이지에서 앞서 설명드린 서컨더리 프랙처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한 설터 톰슨 클래시피케이션으로 50% 미만의 경우에는 A, 50% 이상의 경우에는 B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커터럴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 경우는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스테이지의 전후방 및 측방 방사선 소견상 골단의 괴사 정도와 예후를 연관시켜서 4개의 스테이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타입 1과 2의 경우에는 골단의 전상방을 침범하고 있으나 외측주는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아도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보이는 good prognosis인 반면 3, 4구는 외측죄를 침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불량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소아의 LCP 디지즈에서는 헤드 앤 리스크 사인으로는 상기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테럴 서블룩세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게이지 사인은 라디알 루센티한 V쉐입의 그런 디펙트로서 라테럴 에피피지스와 메타피지스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에피피지스 라테랄로 형성의 칼시피케이션과 라테랄 필라의 하이트의 감소, 또한 디퓨전 메타피지알 리액션 또한 적극적인 치료의 지표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게이지 사인도 라테랄 필라의 하이트가 감소되어 있고 디퓨전 메타피지알 리액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LCP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에 생기는 대퇴골대 무혈성 괴사고 성인과 달리 리모델링이 되면서 치료의 목적은 따라서 잔존 변형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자면 LCP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팩터로는 상기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의 LCP의 디지즈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와 리모델링을 거치게 되고 결국 이 치료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힙 조인트의 디제너레이티브 OA가 발생하는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LCP 디지즈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거쳐서 스켈레탈리 머추어한 시기에 잔존 변형으로서 힙 조인트의 스페리시티나 콩그런스의 악화, 그리고 피머 헤드의 파이시스의 얼리 어레스트에 따른 트로칸테릭 오버라이딩, LAD 등의 발생 등이 올드에이지 힙 조인트 OA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됩니다. 이 중 첫 번째로 레지듀얼 피머 헤드 디포미티와 조인트 콩그런스에 대한 분류로 대표적으로 스툴버그를 들 수 있습니다. 스틸버그는 레지듀얼 스테이지 엑스레이상의 대퇴골두의 형태와 비구와의 조화 정도에 따라서 5군으로 나누었고 1, 2군은 좋은 임상적인 결과를 보이나 3군부터는 성인이 되면 이후에 다양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스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모스는 16세에 피머 헤드의 모양의 스페리시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주었는데 이렇게 스페리컬한 모습일수록 롱텀하게 힙 조인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했습니다. 결국 LCP 환아들은 수술적이고 또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게 되고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의 좋은 인디케이션은 8세 이상, 헤링 B 또는 BC라고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환자에 적합한 인디케이션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브섹세이션과 메디아 웨이트 베어링이 있는 환아에 대한 치료로 바루스 오스테오토미 또는 펠빅 오스테오토미를 고려할 수 있고 경첩 매전 힌즈 에비덕션이 있는 경우에는 발구스 오스테오토미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콕사 마그나 등의 이유로 ER이나 셰프와 같은 셀비지 트리트먼트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세 여아의 경우에 라테랄 필러가 50% 정도 남아있는 헤링 B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로는 피머 바리제이션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드웨어 리무블 후에 엑스레이로 혹사 마그나가 있어 보이나 피머 헤드는 스페리컬하고 조인트 콩그런시 또한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힌지드 에비덕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아세타블럼에 대한 피머 헤드로서 힙 조인트에 대한 모식화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이 힙 조인트는 컨그루언트하게 움직이게 되고 이때 코라는 피머 헤드 센터로 이 경우는 인트로크 아스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컨그루언트한 조인트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힌지드 에비덕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에비덕션에 있어서 ROM에 제한이 되게 되고 이때의 코라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머 캐피탈의 에피피시스가 그 라테랄로 익스트루션이 되는 경우에 에비덕션을 할 때 아스타블럼 라테랄에 페인풀한 힌지드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힌지드 에비덕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경우에 IOA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메디아 다이플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힌지 세그먼테이션을 그런 리포지션을 해주는 피머 발구스 오스테오토미를 하면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것 같아요. 아까 중간에 한번 슬라이드 봐주실까요? 예우 관련해서 요걸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LC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사실 뭐 6, 7살 된 아이들의 뭐 40년 후에 롱텀 프로그노시스 이런 거를 딱 우리가 뭐 RCT를 한다든지 뭐 스터디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에비던스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LCP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아웃컴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14살, 16살 돼서 다 자랐을 때 헤드의 모양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어른이 돼서 어떻게 결과를 낼까 생각을 해보면 힙 조인트라는 게 힙이 페모랄 헤드가 동그라면 동그랄수록 스페리칼 하면 할수록
나중에 아웃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페리시티를 기준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해놨어요. 그게 이제 스툴버그하고 모스힙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스페리시티가 좋으면 더 동그라할수록 뭐 당연히 롱텀 아웃컴이 좋을 거고 몇 가지 스터디가 있어요. 스페리시티로 구별을 해가지고 나중에 롱텀 아웃컴을 본 스터디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괜찮다. 스페리시티가 좋으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에비던스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LCP 스터디를 할 때는 LCP 뭐 8살 BC 뭐는 나중에 어떠냐 할 때 나중에 스툴버그 몇이 된다. 원이 된다. 원이 되면 매우 좋은 치료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LCP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바로 생겼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 푸어 프로그노시스다, 굿 프로그노시스다 하면 그거의 아웃컴이 스툴버그고 스툴버그의 아웃컴이 상호 토탈입 조인트를 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케이스 중에 8살 해링 B 있었죠. 8살 해링 B를 보여드린 거는 이게 LCP 디지즈가 굉장히 오랫동안 환자가 앓는 질환이고 아웃컴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그 서전마다 좀씩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필로소피는 비슷할 수 있지만 치료하는 방식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비던스 중에 이제 그럼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비던스 중에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컨트로버시가 있더라도 이 정도는 꼭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해준다, 수술을 해준다 하는 게 있다면 8살 이상 해링 B는 바리제이션을 해주면 결과가 좋다.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힌지드 에비덕션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요. 힌지드 에비덕션은 결국은 왜 저 힌지가 생기겠어요? 저기에 뼈가 부서지니까 움푹해지니까 힌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힌지드 에비덕션을 방지를 하려면 뼈가 강한 데가 저 웨이트베어링 포지션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웨이트베어링 스트레스가 컨센트레이션 된 데가 뼈가 무르니까 거기가 부서져가지고 움푹 파이고 움푹 파이니까 더 힘을 받으면서 라테랄로 서브럭스 에비덕션 할 때 라테랄로 서브럭스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8살 때 바리제이션 하는 이유는 저렇게 약한 부위를 더 메디알 쪽으로 넣어가지고 좀 더 강한 라테랄 필라 쪽이 또 스트레스가 받게 만들어준다는 라고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죠. 힘든 에비덕션을 방지를 하려면 하고 이미 생겼으면 바리제이션 하면 저렇게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되게 발기제이션 오스테토미널 콩그런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